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서 다시 개설 등록할 때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어렵지 않고요. B군에서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군에서 개설 등록한 것도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세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 법인, 의뢰, 사원 등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중 소속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 위반했을 때 1년 1천에서 다시 기억해야 되죠. 3년 3천 사유, 개개, 직상, 징투, 시단, 방해. 이게 뭐가 된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된다. 3년 3천 아니면 이중소속, 이중 등록 등은 어떻다? 1년 1천 등의 처벌 사유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제 108페이지 가서 자, 행정형벌 3년 3천 다시 기억합니다. 해서 10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3년 3천이라고 해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체야 이렇게 갔구나. 시단, 방체,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체라고 하는 거.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체. 이 중에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자 중개보조원이나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고, 방체라고 하는 거, 방해하는 행위, 뭐 중개를 제한 등을 하는 행위, 이건 이제 분여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 직상, 징투, 시단, 방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년 1천 사유다. 이렇게 묶어서 가야 돼. 108페이지 개개, 직상, 징투, 시단, 방제 해서 다시 한번 위체해 볼까요? 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자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투기 조장 행위, 그 다음에 시세보다 어쩌고 저쩌고 있고 단체 구성, 카르텔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이게 이제 개공, 소공 등에 관련된 금지 행위, 그 외 방제는 분여회 등에 관련된 사연이 되게 된다. 어차피 읽질 마시려니까 그럴 시간에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제 이거 외우는 데까지 외워야 돼. 지금 계속 뭔가를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 외워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 거의 줄줄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논의 핵심 이슈는 1년 1천 뜨게 되면 그 앞에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제가 없으면 어떻다?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요건 이제 전부가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생각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거, 자, 등록증을 대여하는 거, 이런 것들 따로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상식의 문제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무를 보조케 한다. 이건 이제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부분이 되는 것, 당연히 가능한 범죄다. 그래서 기억령 두 가지가 다 금지되는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요, 하다 보면 뭐 줄줄줄 외워서 푸는 건 거의 불능에 가깝고요, 최대한 그걸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거의 상식 이게 쌓여 있으면은 대충 됩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제 이런 덩치가 어마무시해서 따로이 암기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스톱. 이 문제는 항상 두 개로 대비를 봐야 돼.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자격증은 시도지사와 관련되어 있고 등록증은 누구와? 등록관청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오른편인데 별 의미 없습니다. 2번 지문이요. 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해서 등록증은 누가? 시군구청장 또는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게 된다. 오른편. 자격증, 등록증 잃어버리기를 못 쓰게 된 때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좀 장난치는 문제죠? 자격증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록증은 누구한테? 시군구청장. 구분을 해야 된다고. 자격증은 재교부 신청 시도지사,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등록관청, 이렇게 가야 되고 3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해서 교신 정치 외워야겠다.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등 있게 되면은 이때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등을 납부를 해야 된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항상 어떻다? 수수료 납부해서, 자, 이거 있었죠?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기본적으로 수수료 납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 그 다음에 재교부 등도 어떻다? 수수료 납부. 그리고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할 때 국토부 장관 시험시행기관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고 해서 수수료도 한 2년에 한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 이슈 해서 답은 3번 해서 이 문제 중에 자격증 등록증 얘기 나오면 항상 두 개를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자격증과 등록증. 내용이 없다 보니까 항상 자격증, 등록증 묶어서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자격증, 등록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격증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자는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 이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선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아까 봤던 주제이고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등록증 대여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면 어떻다? 이것은 법상 법 위반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4번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좀 어렵습니다. 부다다, 정정정, 징에 관련된 주제가 되게 된다. 중요치 않아. 자격 취소에서는 항상 포인트가 정정정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5번 자격증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일단은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자, 3번 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이거 어렵구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했을 때, 이게 함정 받거나 해서 등록증을 대여한 건 자격 취소와 관련이 없죠.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어떻다?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 저도 깜빡 놓쳤네 해서 4번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했던 문제. 다시 자격증 양도 대여는 어떻다?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자격증의 양도 대여는 어떻다? 취소 사유. 뭐 고칠 거 없어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 보러 가시면 100%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손대기 어려운 문제. 그래서 애써 공부 안 되는 걸 갖고 하려고 해봐요. 어차피 틀리게 돼 있어. 이런 문제는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수험생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될 것이, 자, 협회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을 해서 교신 정치라고 했었죠. 교신 정치, 등록증 교부했을 때, 각종 신고를 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개설 등록 취소 처분에서 등록증 교부,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 고용 신고를 받은 때, 업무 정지 처분을 한 때라고 해서 교신 정치, 개공의 내용과 어떤 실질적인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그 내용을 어떻다?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다시요, 개공과 관련해서 그 내부 처음에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옆 동네 옆 사람들은 알려줘야 되잖아. 그게 하나 필요할 테고, 그러면 각종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등등등 하면 역시 협회에서 알아봐야 되는 자유를 규제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자, 개설 등록 취소 처분까지 뭐가 된다? 요것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사유.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서 틀리게 뽑았고, 10일을 분명히, 자, 10일 이내 이렇게 해서 또 틀리게 뽑아줄 테고,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교신 정치. 그럼 이것도 지금 교부한테 뒤만 보는 거야? 뒤만 보는 거야. 뒤만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자, 뒤에 신고를 받은 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설레는 마음으로 잘 모르겠지만 교신 정치 아닌 게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가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다시 내가 이제 개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하면 개설 등록증을 등록관청에서 교부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신고를 받게 되면 또 등록관청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자, 바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어려웠던 문제에서 대신 교신정책 외운 대로 뒤만 살살살 가는 거예요. 재교부는 관련이 없었네요. 그래서 재교부는 실질적인 개공의 업무 영역과 아무 관련이 없죠. 불나가지고 돈 미친 도둑놈이 등록증을 훔쳐갔다. 뭐 이때 거기다 등록증 재교부를 받는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동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자, 뒤에 쉽게 가셔야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을 구성을 했는데 손댈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1년에 1개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든 뭐 찍든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실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자, 그 정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옳은 편이고요.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것도 그 시군구 주된 사무소 소재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대해서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편. 약간 응용 들어갔죠? 원래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개설 등록을 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서 공동 사용이라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그 문제에 공동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이때는 어떻다? 공동 사용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3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틀렸지? 중요 쟁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모든 얘기는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키워드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서 자 3번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분사무소 얘기는 거의 문제 반 가까이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어느 쪽이 됐든 항상 어디라고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모를 얘기 우리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떴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답은 중요하죠. 분사무소는 항상 모든 얘기가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공인중개사 자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 근데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지역농협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 등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아까 수수료만 자 조례가 될 테고요.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이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 법인의 등기상 증명서에 제출한다. 이건 전혀 모를 얘기. 그래서 일단은 기억번은 틀렸고요. 기억번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기억번 자주 나오는 주제. 그럼 니은 디귿하고 디귿 니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니은 디귿을 분석하면 되는 거야. 자, 니은 들어가야 되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그럼 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이 어떻고 리을이 어떻고를 따져 묻지 말라고요. 따져 묻지. 빡센 문제를 갈 때는 정확하게 쉬운 거 한두 개 가지고 다 답을 고를 수 있다. 또 미련스럽게 디귿번을 막 보고 고민을 하고 할 게 아니라고. 여기선 니은, 기억 니은 두 개만 알아서도 다 문제를 푸는 거지. 나머지 내용이 왜 틀렸다 맞았다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눈치를 좀 채셔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뭐 내느냐 이런 거 이러고 가면 안 돼. 전혀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래서 이 리을번 같은 건 대단히 까다로운 지문이다. 근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있는 거나 잘하자. 이게 포인트에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 관할 구역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오른편. 개업 공인중개사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법인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없다. 기업 공인중개사 관할구역 외 지역에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좀 유치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뭐죠?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이 사람만 일정한 시도라는 업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떤 중개대상물도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좀 새로운 문제 나왔었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분사무소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일단 사무소 명칭 자, 두 가지죠.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원칙인데 부칙 6조 2항에 따른 자,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자기가 설령 중개사라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틀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두 가지 문자만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2번 지문이요. 토지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와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무자격자 이런 유사 명칭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 설치한 5개의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틀렸죠? 과태료 얘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얘기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쪽에 아마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처분 중에서 과태료라고 하는 주제를 가서 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로는 제일 앞에 있었구나. 이건 편집을 바꿔서 교재 129페이지 가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주제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재 129페이지 가서 자, 과태료 처분해서 자,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소요수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 소관사무 거래정보사업자하고 협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 관련한 과태료는 모두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 사람이 자격증 교부에 있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담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하나가 자격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등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관련한 쟁점으로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두 가지네요. 부당한 표시 광고와 성실 확인 설명. 그래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이게 얼마? 500 이하. 나머지 뭐가 된다? 100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500 이하의 과태료 얘기 나오면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하지 아니었을 때, 그 외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했을 때 500 이하. 그래서 500 이하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된다. 해서 연락사항입니다. 성명, 개소, 출제, 이슈,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간판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에 철거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 철거 절차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때려 부시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3번 질문 관련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하면은 이제 항상 500 이하 시리즈를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합니다. 중개사무소 명칭 등 틀린 것은 해서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기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설치했을 때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갑니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에 연락처 표기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자, 5개 광고물에는 뭐를 성명을 표기해서 좀 지저분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그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 등을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면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고 기업 공인중개사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호전 등은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다.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표시 광고의 내용에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틀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개공이 표시 광고의 주체이기 때문에 연락처 이런 것들도 개공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1천의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왜? 개개 직상점토 시담 방제 해당 안 되니까 얼마? 1년 1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지금 이제 3번 좀 지저분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 등 옳은 것을 고르셔서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1년 1천의 처벌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유보. 자, 1년 1천. 우리가 3년 3천 하면 대부분이 1년 1천이라고 미리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1천 사유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일단 유보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계약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아까 자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에서 아까 나왔던 중요 쟁점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할 거. 기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틀렸었고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문자를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지금 이제 지금 자 유보. 그래서 이 답이 몇 번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옳은 것은 1년 1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걸 이제 답을 구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 5번도 조금 이제 거슬리긴 하는데 자 하여튼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라는 주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특이한 거 가지고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무소에 쓸 수 있다. 틀렸고요.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등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성명은 어떻다?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칙 6조 2항에 따른 기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원래 이제 개공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법인인 개공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굳이 가면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해서 중개업자 83년도부터 그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원래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이 아이 뭐라고요? 이 아이 공인중개사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할 것. 등록관청 사무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대집행할 수 있다가 행정대집행 가능하다라고 할 것.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자 나중에 표시 광고할 때도 자 개공의 성명 등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소공인이나 중개보조원의 성명 등은 표기할 이유가 없다. 왜? 표시 광고의 주체가 누구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법인에 있어서는 자 대표자의 성명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자,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겁나 쉬웠던 문제. 그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오른편. 되게 중요한 질문.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지역 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았었고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휴업 신고라든가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등, 자, 10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한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할 때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할 때 포인트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첨부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해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이제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 개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 해서 답은 3번.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시군구에 통보해야 된다. 쟁점안 되고요. 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포인트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가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0일 이내 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지문 보시다시피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 일단 장소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첨부 서류는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된다. 해서 뭐 이전 신고는 되게 간단한 주제에서 주로 이제 2번 지문 가지고 장난치다가 너무 티나니까 3번 지문으로 살짝 바꿔치기 하게 됩니다. 해서 자, 28회 때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때 가져갈 서류가 등록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방문 신청이기 때문에 전자문서현 신고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현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3번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협회 통보해야 되는 포인트 신고라고 하는 거, 교신정취라고 해서 등록증을 교부했을 때,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교부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슈가 될 게 각종 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이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4번 이전 신고 전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게 된다. 뒤만 보는 거야. 뒤만 요건 봐야 될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소에서 중개 사고 터지게 되면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주제까지 같이 묶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2번 좀 쉬웠던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검토 해 보겠습니다.